않네. 환경부? 어린이 환경보건 지킴이를 안전한 어린이 활동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자, 그럼 안전한 어린이 활동 공간으로 출발해볼까? 고고! 여기가 안전한 어린이 활동 공간인가? 진이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에게 초대장을 보내신 분인가요? 네, 맞아요. 저는 환경부에서 어린이 활동 공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예요. 그런데 왜 진이를 초대해 주셨나요?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어린이 활동 공간을 알리고 싶어서요. 어린이 환경 지킴이 진이가 열심히 할게요. 그럼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네, 좋아요. 어린이 활동 공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어린이 활동 공간이라는 거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어린이 활동 공간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어린이집처럼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고 머무는 공간을 의미해요. 어린이들은 미숙한 신체 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취약하여 같은 유해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활동 공간 관리자나 소유자분들은 환경 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해야 해요. 환경 안전 관리 기준! 꼭 지켜야 하는 환경 안전 관리 기준은 무엇이 있나요?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 안전 관리 기준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녹이 새거나 금이 가거나 도로가 벗겨지지 않도록 관리! 2번째, 어린이 활동 공간에 사용된 도료 및 시트지, 벽지 등 마감재는 관리 기준에 적합해야 해요. 특히 실내 활동 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는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면 안 돼요. 도료, 시트지, 벽지, 마감재 관리 기준 적합하게 오염물질 안 됩니다! 분위기 살려서 3번째! 목재시설 및 마감재의 위해 목재 방부제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크로뮴, 구리, 비소 등이 포함된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꼭 확인하세요. 위해 목재 방부제는 절대로 안 돼요. 그 밖에 크로뮴, 구리, 비소 사용도 안 돼요. 진희님 너무 좋습니다. 4번째는 바닥에 사용되는 모래 등 토양에 함유된 중금속 및 비소는 관리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토양에서는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아야 해요. 기생충란은 절대로 검출되면 안 돼요. 5번째,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 재료는 중금속, 폼알데하이드 및 프탈레이트류의 기준치를 초과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어린이 활동 공간의 실내 공기는 폼알데하이드와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가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답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 소유자, 관리자분들, 어린이 친구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 안전 관리 기준을 잘 지켜주세요. 그런데 담당자님, 어린이 활동 공간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어린이 활동 공간을 신축, 중축, 수선할 때 환경안전 관리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확인검사 제도가 있어요. 어린이 활동 공간 확인 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린이 활동 공간 확인 검사는 총 6개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기관으로 접수하고 해당 검사기관에서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기본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해요. 이후 시료 분석 결과를 포함한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를 신청인과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 통지합니다.
만약 확인검사 결과 환경안전관리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면 해당 어린이 활동 공간은 운영을 멈추고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마감재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해요. 혹여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운영하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활동 공간 확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은 관할 지자체 및 교육청 담당 부서에서 확인 검사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확인 검사 이행 명령에 따라 검사를 받고 결과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어린이 활동 공간을 신축, 증축, 수선한 경우 30일 이내에 확인 검사 받기 잊지 않을게요. 그런데 만약에 어린이들이 안전하지 못한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떤 피해를 입게 될까요? 환경유해인자가 어린이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환경성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환경유해인자?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 납 등이 환경유해인자입니다. 먼저 폼알데하이드는 페인트, 접착제, 새로 구입한 가구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목, 코, 눈의 자극과 피부 발진, 구토, 호흡기 질환 등 인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쳐요. 다음으로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첨가제로 고무나 바닥 매트에서 많이 검출되는 환경유해인자입니다. 프탈레이트에 많이 노출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자주 아프거나 키가 잘 자라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납은 가공이 쉽고 색이 잘 나타나 플라스틱 제품과 페인트, 화장품, 학용품 등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어요. 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빈혈이 나타날 수 있고 뇌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나, 학용품은 우리 친구들도 자주 사용하는 물건인데 꼭 확인하고 구매해야겠어요. 지금까지 알아본 것들 외에도 다양한 환경유해인자들이 어린이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된 어린이들은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다양한 환경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어린이 활동 공간 소유자와 관리자분들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는 공간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담당자님? 역시 어린이 환경보건 홍보대사! 안전한 어린이 활동 공간을 만들기 위한 관리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먼저 아이들이 깨끗한 공간에서 놀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월 1회 이상 천장, 창틀, 방충망을 청소하고 곰팡이가 발견되면 즉시 제거하고 소독해요. 그리고 진드기, 곰팡이 등의 서식을 차단하기 위해 습도를 70% 이하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물 청소 후 마른 걸레로 닦아주고 물이 스며들거나 고여있지 않도록 환기나 건조를 시켜주면 습도 관리에 도움이 돼요. 두 번째, 어린이 활동 공간 내 갈라진 벽이나 틈새가 생기게 되면 어린이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하고 보강제를 통해 메우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주기적으로 갈라진 벽이나 틈새가 없는지 확인하고 막아주는 것은 필수! 세 번째, 인테리어 리모델링 때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페인트나 마감재를 사용해주세요. 제조사, 유통사가 불명확한 제품들은 몸에 해로운 중금속이 있을 수 있고 실내 공기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도료, 마감재, 바닥재는 KC 인증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완벽해요! 네 번째,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야외 놀이터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기구를 소독하고 모래 속 이물질 제거와 살균을 통해 더욱 쾌적한 놀이공간을 만들 수 있답니다. 다섯 번째, 베이크아웃을 3회 이상 반복해주세요. 저 베이크아웃 알아요. 실내 온도를 높여서 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베이크아웃은 실내에 아무도 없을 때 실시해야 하고 바깥으로 통하는 문과 창문을 모두 닫은 후 실내 온도를 약 33도에서 38도로 올리고 8시간 이상 유지한 다음 2시간 동안 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 환기시켜요. 한 번으로 오염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3회 이상 반복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실천하기 쉬운 환기가 있어요. 환기는 오전, 오후, 하루 2번 이상 30분씩 실시하고
오전 10시 이후와 일조 채광량이 많은 낮 시간대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날에도 계속해서 창문을 닫고 있기보다는 약 2분 정도 짧게 환기시켜주는 것이 좋아요.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도 냉난방기 사용 시에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약 2분 정도 환기해주세요.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공간이라는 것을 인증받을 수도 있나요? 네, 환경안전관리 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시설이라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와! 환경안심 인증 제도는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고 콜센터 및 누리집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어요. 서류와 현장 평가 등을 통해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환경부가 인증한 환경안심 인증서와 현판을 받고 환경부 누리집 등 다양한 곳에 등재된답니다. 지니님, 안전한 어린이 활동 공간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정리해주세요.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어린이 활동 공간 만들기. 환경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요. 어린이 활동 공간을 신축 또는 증축, 수선 시 확인 검사를 받아요. 주기적으로 어린이 활동 공간을 관리해요.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하게 관리하기. 우리 함께 기억하고 지켜요.